자, 제가 일찍 들어왔나요? 딱 10분 만에 들어왔는데, 자,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623페이지 맨 밑에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 의의부터 봐요. 주택조합이란 만운수의 구성원. 여기서 만운수는 적어도 20명 이상, 20명 이상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마련한다. 이 말이 뭐예요? 주택을 마련. 집 지어가지고 분양받는다고 이죠?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이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자, 혼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몇 명이서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자 해서 만드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자, 지역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다.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만들면은 무슨 조합이라고 불러요? 지역조합. 그럼 그 구분에 따른 지역이 1번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번. 그 제주도까지 9가지 쭉 열거가 돼 있죠. 자, 그 1번부터 9번까지가 한마디로 뭐 단위일까요? 도. 우리나라에 있는 도가 9개가 있어요. 그 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경기도로 끊는 거고요. 그 2번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그러니까 충청남도 딱 끊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 하나 더 봐요. 부산하고 울산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다? 경상남도. 그래서 그 한마디로 1번부터 9번까지가 뭐 단위다? 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들면 지역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읍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고,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의 종류는 딱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그러면 주택 재건축 조합은 무슨 조합이라고 그래요? 주택 재건축 조합. 예? 주택 재건축 조합은 무슨 조합이다?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그러죠. 정비사업 조합. 정비법에 따라 설립하는 정비사업 조합이지 절대 주택 조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재건축 조합, 주택 재개발 조합, 주택자 붙었다고 절대 주택 조합이 아니고 정비사업 조합. 그럼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딱 3개. 뭐 있다고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딱 이 3개만 주택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주택조합도 지들끼리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자, 주택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조합 설립의 인가 원칙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가로 1번. 두 번째 줄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명은 가로로 묶어갖고 이하에서 다 생략.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몇 줄?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원칙 뭐 받으라고요? 인가. 누구한테 와서?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또 특징.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된다. 등기의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 X. 그러면 우리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 벌써 3번째 나왔죠? 저 조합 앞에서 뭐 배운 거 있을까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이 조합 잡는 게 벌써 3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근데 주택조합은 등기 안 하니까 주택조합은 법인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인가. 설립 인가만 받으면 설립한다. 이게 또 특징.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2개 묶으셔갖고요. 별표. 자, 요게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인데, 자, 얘가 요새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가로 2번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조합 2개 비춤. 지역 직장조합에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또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사용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보다도 넓은 거예요. 당연히 소유권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소유권이 아니래도 뭐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어도 사용할 수 있죠. 거기서 사용권은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 또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설립하니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 그 건설하려는 땅에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부터 확보해야 하라.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대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원하는지 소유자 동의 받아와라. 자, 바로 3번.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밑줄. 결의 즉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요. 동의 받아야 되는데 박스에 1번 주택단지 전체 밑줄.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및 동의 각 동동그라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밑줄 과반수의 결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일단 동별로 얼마 이상 과반수. 근데 전체는 얼마요?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인데 동별로도 얼마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과반수.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3분의 2. 자, 요게 개정된 사항이에요. 작년까지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동별로 3분의 2, 전체도 3분의 2, 그냥 간단하게 3분의 2 이렇게 외웠는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동별로 이제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과반수. 전체 3분의 2. 그 다음에 2번 동을 리모델링. 요거는 한 동만 리모델링이에요. 한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3분의 2 밑줄 3분의 2 이상의 결의입니다. 그럼 결론 단지 전체든 한 동이든 일단 얼마의 동의 받아와라?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하고요. 그래서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뭐로 확보하라고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리모델링 조합일 때는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이 요건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인가 신청서의 제출.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들 그 옆에 이제 박스 그냥 한 바닥 쫙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가셨고요. 가로 2번 리모델링 조합 그거 봅니다. 자, 얘가 재정론의 또 기출이죠. 리모델링 조합에서 인가 신청할 때 서류. 그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좀 전에 동의요건 받네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첨부해야 되고요. 또 밑에 동그라미 4번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밑에 줄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다음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기육번에 대손일 때는 10년 동그란 중축일 때는 15년 동그란 요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라. 그럼 우리 앞에서 용어 정의에서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손 아니면 중축. 자,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몇 년 이상 지나면 된다. 10년 이상. 근데 중축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15년 이상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축하는 면적은 얼마예요? 전용 면적 얼마 이하? 30% 이내. 자, 기존 세대수는 몇 프로까지 더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5%. 그 다음 위로 올려 수직 중축은 최대 몇 개층? 3개층. 다 외웠네요. 오늘만 다 외운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축에 의한 리모델링 그 요건들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가받는 게 원칙인데 가로 6번 조합 설립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신고 거기다 별표. 얘도 하나니까 아주 잘 물어봐요. 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짬이죠. 자,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받기 위한 무슨 조합이에요? 직장조합. 지역조합이 아니고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직장주택조합은 종류 자체가 두 개입니다. 자, 원칙대로 설립 인가를 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가 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원칙. 자, 인가 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직접 조합주택을 뭐 하겠다? 건설.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되려면 인가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주택조합은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주체, 즉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겠다. 자, 이런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인가 신청할 때 그 땅에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라. 80% 이상. 인가 받는다는 것은 건설한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것은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 이때는 간단하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용권 확보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만 해라? 신고.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것은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아니고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뭐만 받겠다고요? 공급.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보면 직장에 그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이 돼갖고 그 조합원들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분양받을 수 있게끔 직장주택조합이 만들어지는 직장이 있어요. 혹시 그런 직장조합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와닿는 게 없는데 아무튼 좋은 직장은 이런 이제 근로자들이 국민주택 분양받자 해서 직장조합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인가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대신 이 국민주택은 누구만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철저하게 누구만 되는 거냐?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이 조합원 자격이 까다롭게 가는 거죠. 그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3번 조합원. 자, 일단 조합원 수. 자, 주택조합 가로 열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밑줄.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아파트 갖고 리모델링 하니까 조합원 몇 명이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 두 개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밑에 줄 50% 동그라미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자,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최소 몇 명 이상은 된다. 20명 동그라미. 그거는 최소 요건입니다. 최소 20명 이상은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A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이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100세대예요. 그러면 A조합은 일단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된다. 설립 인가 받으려면 조합원 몇 명? 50명. 50명 모아야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 수 몇 프로? 50%. 그럼 50명 모아갖고 인가 받고요. 나머지 50명은 나중에 이제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가 있어요. 추가 모집. 그래서 우리 전철역 주변 이런 데 보면은 지역 조합은 추가 모집합니다 해서 그 뭐 찌라시 막 나눠주고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자, 일단 건설 예정 세대 수 50%가 원칙. 그런데 자, A 조합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30세대입니다. 그러면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 최소 몇 명 모아야 된다? 20명이죠. 자, 이때는 50%가 15명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의미 아시겠어요? 저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이 원칙인데 최소 몇 명 이상은 된다. 20명 이상. 자, 옆으로 갑니다. 4번 조합원의 자격. 자, 어디다 불표. 그럼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래요. 좀 풀어갖고 보면, 자,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해줘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조합이니까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람.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지역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첫 번째는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하고 같습니다. 즉 직장조합도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그런데 직장조합은 예외가 하나 있었죠. 뭐만 하고 설립하는 게 있었어요? 신고. 이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철저하게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즉 신고하는 것은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 고자들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철저하게 무주택. 그러면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돼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다 되는데 신고는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그 다음에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일 것.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그 아까 이 거주할 때는 몇 개월 이상 거주고 6개월 이상. 근데 근무는 요거는 6개월 이상 근무 이러면 틀려요. 그냥 하루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냐.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데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면 뭐가 되는 거고. 지역.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들면 직장조합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 이거는 그냥 소유자면은 됩니다. 소유자가 뭐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제한을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면은 다 조합원이 돼요. 그러면 좀 조합원 자격 까다로운 거는 두 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 두 개는 조합원 자격 까다로워요. 이유는 이 두 개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조합 아파트 우선적으로 분양받죠. 그런데 이미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또 조합원이 됐다. 이거는 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만큼 함부로 조합원 교체하고 바꾸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은 봐요. 자, 이거 복잡하게 써놨는데 지역주택조합.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기다 위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기다 기준일 딱 씁니다. 그럼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 그래서 신청일부터 밑에 줄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밑에 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할 것. 그래서 가로 1번 쭉 옆에 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밑에 줄 끝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무주택 세대주. 두 번째 끝에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해서 전용 면적 85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래서 뭐 길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뭐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다음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살아온 사람일 것. 그다음 직장조합으로 합니다. 1번 지역조합의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딱 끊으세요. 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와 같은 건데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얘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였어요?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즉 누구만 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 또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의
근무. 그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그걸 두 글자로 직장.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여기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돼요? 하루라도 근무하면 되죠. 자, 몇 개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잘하셨어요. 자, 밑에 리모델링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번, 2번, 3번 다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자. 소유자면은 뭐 제한 없이 조합원이 돼요.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복리시설의 소유자 이렇게 써 있죠.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누굴까요? 상가 소유자 얘기해줘. 상가. 그 단지 안에 상가 소유자.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오래됐으면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이때는 누구까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다 조합원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5번. 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제한. 그럼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조합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거기다 슬쩍 껴놓으면 틀려요.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은 얼마든지 교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두 개 비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해 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교체 등의 원칙 금지.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예외 1번.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끝에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 밑줄 추가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자 여기 요거죠. 아까 50명 모았고 인가 받고 나머지 50명은 뭐 할 수 있다? 추가 모집 승인 받아갖고 추가 모집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다음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때 그래서 하루 1번에 조합원 사망 동그라미. 그 밑에 하루 3번 조합원 탈퇴 동그라미. 하루 4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 상실 동그라미.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원칙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합니다. 무슨 조합일 때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7번 주택조합의 사업시행. 나로 1번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게 조합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 주택조합은 뭐 하려고 설립했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부터 만든 거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2년 내. 안 하면 주택을 안 짓는 거니까 설립 인가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조합 아파트 짓는 거죠. 그런데 주택조합이 자기가 아파트 지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때는 조합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된다. 등록 필요 없다. 등록이 필요가 없다. 등록 없이 아파트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갖고요. 가로 4번. 자 주택조합 가로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빼고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즉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봅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조합주택 지어갖고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 조합원. 그러면 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소위 우리가 입주권, 딱지라고 그래요.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입주권. 자, 입주권 개념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입니다. 자, 이거를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해서 이 공급 쪽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지 교체, 즉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걸 좀 유식하게 뭐라 부른다고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대해서 조합원 교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조합은 뭐 이 정도 하고요. 쭉 넘어갑니다. 두 페이지 넘기세요.
그 27의 작년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과정에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눈길도 주지 마세요. 밑으로 갑니다. 자, 2절에 사업계획 승인.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면 일단 뭐부터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저기다 불평. 자, 얘가 우리 주택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제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자, 얘는 26회 때는 요것만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사업계획 승인에서만 4개가 출제가 될 정도로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일단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는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를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자, 이거 비슷하게 앞에서 뭐 할 때도 봤어요? 비슷한 거. 이거 안 주고 계속 있는 거죠? 저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 대상은 1년간 20호, 20세대 이상.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앞에 일단 연간 붙어야 안 붙어요? 이건 1년간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20호, 20세대가 아니고 30호, 30세대 이상. 그러면 이 반대 해석하면 29, 2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29, 29세대까지는 뭐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 허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건축.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주택법은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적용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집단적은 몇 호 몇 세대 이상? 30호 30세대 이상. 그래서 29호 29세대까지는 일반법인 건축 허가 받아갖고 주택을 짓는 거고요. 그래서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고 그래요. 승인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평 이상 크게 사업해요.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할 때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미만일 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자, 요거는 어디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 미만 어디서만 차이점이 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자, 여기 시도지사라고 할 때 요 시장이 누구 얘기요? 시도지사 할 때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미만일 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도에서만 달라진다. 그죠? 도에서.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고? 도지사. 미만일 때는 도지사까지 필요 없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자, 그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10만 이상 미만 관계없이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절대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구청장. 이 강남구청장 같은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누구였어요? 허가권자 될 수 없는 거?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누구예요? 구청장. 다 달라요. 그래서 법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누가 안 되는 건지 이거를 별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한테 승질을 내고 막.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도지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건 구청장. 이게 그래서 각각 따지면 별거 아닌데 이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갖고 계속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합니다. 자, 이거를 국책사업한다 그래. 이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주택 짓는 거 뭐 들어보셨어요?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런 국책사업. 전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이런 것들은 국책사업이니까 그대로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사업의 규모, 사업 주체에 따라서 승인권자도 다 나눠집니다. 자, 하나씩 보죠. 634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원칙. 다음 구분에 따른 호수 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 앞에 연간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붙으면 틀리는 거예요. 연간 기준이 아니고 한 번에 주택 건설 사업 하는데 박스에 1번 단독주택은 30호 동그라미 30호 이상 딱 끊습니다. 원칙이에요. 30호 이상.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몇 호요? 50호 동그라미 50호 이상일 때. 그래서 가로 1번 긴 거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봐요. 가로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밑줄. 그럼 한옥을 건설할 때는 30호가 아니고 몇 호?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아라. 그 다음 밑에 2번 공동주택은 30세대 동그라미 30세대 이상이 원칙. 그런데 또 다만 앞에서 끊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50세대 동그라미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세대. 쫙 밑줄.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자, 이거 앞에서 무슨 주택이었어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종류가 3개.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는 빠져요? 원룸형 주택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 다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조건 50세대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룸형은 빼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이 두 개만 50세대 이상입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잘 안 지으니까 특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근데 그 밑에 요건들도 쫙 나오는데 뭐 관심 있으면 보세요. 오늘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 자,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정비사업인데 밑에 동그라미 1번은 중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 밑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밑줄. 또 역시 두 개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주택을 건설해요. 이때도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그럼 이것도 역시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 두 개 사업만.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판서해 놓은 거는 원칙이야. 가장 원칙.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근데 단독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는 거는 뭐야? 한옥. 공동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 거. 일단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또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30호, 30세대가 원칙인데 50호, 50세대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승인권자. 자, 박스 1번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10만 이상일 때는 그 바로 밑에 시도지사 밑줄 또는 밑에 줄 끝에 부분 대도시의 시장 밑줄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승인받고요. 자, 2번은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미만 밑줄 이때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승인받고요. 그럼 절대 승인권자 안 되는 게 구청장 X. 절대 구청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데요. 자, 얘가 26회 때 그대로 단독 기출이에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 가로 1번 국가와 토지주택공사 밑줄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 두 번째 330만 이상의 규모로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두 번째 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역시
밑에 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밑줄 안에서 주택 건설 사업할 때 그럼 가로 2번 가로 3번 핵심이 뭐예요? 누가 지정하는 지역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사업계획 승인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라. 가로 4번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옆으로 합니다. 3번 공구별 분할 시행.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동그라미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걸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 얘긴데요. 역시 26회 때 단독 기출이죠. 몇 세대인지 그거 그냥 물어봤어요. 400세대, 500세대, 600세대 뭐 쭉 해갖고 600세대 맞추는 거였는데 그러면 요거 이제 26회 때 물어봤으니까 자 가장 기본이 요거예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109, 209 공사관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때 공구의 요건 이제 물어본다면 그거 갖고 물어볼 차례야. 자 공사관 나누는데 도로라든지 주차장 설치해서 폭 얼마 이상으로?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 그 다음에 공사관 나눌 때 적어도 몇 세대 이상으로 나누라? 300세대 이상. 그래서 26회 때는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음에 물어볼 때는 이거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6m 이상 경계 설정하고 300세대 이상 공사관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합니다. 4번 가로 1번에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60일 동안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즉 승인 60일 내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것도 종전까지 90일 내 내주라 했는데 개정돼갖고 지금 며칠이요? 60일. 왜 60일이요? 사업계획 승인 몇 글자요? 사업계획 승인 뭐 애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60일. 이게 예전에 91일 때는 참 어려웠던 건데 이제 60일 되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며칠이다? 60일. 넘어갑니다. 자 예제 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 박스에 토지주택공사가 밑줄. 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만자가 빠졌어요. 그 10제곱미터에는 아파트 못 져요. 10만 제곱미터에 50호 한옥 건설 사업 시행하려면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자 서울특별시인데 맨 앞에 누가 사업한대요?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국토부 장관. 두 번째 비광역시 C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매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50호 한옥 건설 사업도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왜 국토부 장관이요?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그래서 둘 다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는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옥 건설 사업은 지금 30호가 아니고 몇 호?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습니다. 자 옆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효과 착수해죠. 착공기간 가로 1번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 즉 착공해야 되는데 박스에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일반적인 거 몇 년 내 착수 5년 동그라미 5년 내 착수해야 되는데 2번 공구별 분할 시행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자 이때는 가로 1번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동그라미 나머지 공구는 최초로 착공 신고한 날부터 다시 2년 내 착수해라 했는데 자 요거 자 109, 209 분할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109는 몇 년 내 착수해 줘야 돼요? 5년. 209는 109 착공 신고한 날부터 다시 2년 내 착수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거 몇 년? 5년. 일반적인 승인 받든 공사구간 분할해서 승인 받든 최초로 착수하는 것은 5년입니다. 근데 밑에 예외 승인권자는 뭐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착수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원칙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로 1번 자,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가 있다. 밑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 그래서 박스에 1번. 사업 주체가 위 1번에 가로 1번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그 1번에 가로 1번이 뭘까요? 몇 년 내 착수해라.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가로에 보면 2번에 가로 2번은 제외. 그럼 2번에 가로 2번은 또 뭘까요? 이거 이외의 공고 몇 년 내 착수? 2년. 근데 이거는 제외. 그러면 2년 내 착수 안 해도 승인 취소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거 몇 년?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 자, 이게 건축허가하고 완전 달라요. 건축허가는 몇 년 내 착수? 1년.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 필수적 취소.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이건 아파트 단지 하나 건설하는데 규모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착수 기간도 5배나죠. 5년 내 착수. 못해도 반드시 취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페이지 넘겨보세요. 644페이지. 밑에 4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자, 얘도 아주 중요한 논점이고요. 일단 1번 대지 소유권 확보.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원칙.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짓는데 남의 땅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지으려면 뭐부터 확보해라? 땅부터.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주택 건설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의 예외. 박스에 1, 2, 3 3개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옆에 3번 먼저 봅니다. 3번. 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쫙 밑줄 별표. 자, 얘들 묶어가지고 누구예요? 공공.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수용권이 있어요. 수용권.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수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20회부터 한 3년간 계속 기출이에요. 그래서 공공은 대지 소유권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 주체는 수용권 당연히 없죠. 수용권이 없을 때 알박기 한 자들 쫓아낼 수 있게끔 인정하는 권리가 뭐다? 매수 청구예요? 매도 청구예요? 그 밑에 보면 매도 청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매도 청구. 그래서 민간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매도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이 다시 644페이지 맨 밑에 1번. 아까 3번부터 먼저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밑줄. 지구단위 계획 결정. 자, 하루는 다 필요 없어요. 밑에 줄. 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 대지 면적의 몇 프로? 80% 또는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사용권 짜 밑줄. 밑에 줄을 확보하고 그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줄의 끝에 부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때 매도 청구라는 거 할 수 있다. 그 얘긴데요.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요건이고 두 개네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라. 80% 이상.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줍니다. 그럼 좀 전에 이거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라. 이거 봤는데요. 뭐 할 때 봤어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취지예요.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 받으려면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80% 이상의 사용권부터 확보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80% 사용권 확보해서 승인 받았어요. 그럼 몇 페이지로 합니다. 2번 매도 청구. 거기다 불표. 얘는 2년에 한 번씩 출제합니다. 22, 24, 26. 올해 몇 회요? 올해 딱 걸렸어요. 그럼 일단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매도 청구는 성격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구권이요, 형구권? 막 지어내요, 막 그냥. 청구권은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 미출. 자, 이 전제 조건. 그럼 좀 전에 이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가로 열고 건물 포함 미출. 그럼 대지에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 자, 매도 청구는 공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싸게는 못해요. 그냥 시가 시세대로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딱 끊고요. 자, 매도 청구한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얼마 이상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된다.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하고 안 되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상 박스 1번. 자, 대지 면적의 95% 동그라미 별표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 그럼 이제 5% 미만 찌끔 남았죠. 그래서 이때는 그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미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소유자한테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해서 사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하고 같아지는 거냐? 수용권하고 거의 유사해집니다. 모든 소유자한테. 그런데 2번 이외의 경우. 이외의 경우는 몇 프로 미만이요? 95% 미만.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동그라미 10년 전에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럼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이거를 소위 원주민이라고 불러요. 원주민. 원주민. 가로는 됐고요. 밑에 대출. 을 제외한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한마디로 누구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주민한테는 매도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아니 10년 전부터 소유한 거는 알바한 거 아니죠.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고자한테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원주민이 내 땅 안 판다 그러면은 아파트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몇 프로? 95%예요.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돼야만 모든 소유자, 원주민이든 아니든 다 매도 청구해서 내보내고 사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몇 프로 이상의 사용권 확보? 80% 이상. 그 다음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95% 이상 사용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80%, 95%딱 기준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자, 힘들어요? 이게 또 모르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